네, 계속해서 사무소 운영에 대한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 중에 네 번째 자금 관리 이야기인데요. 자금 관리, 이게 관리라는 게 참 쉽지 않죠. 특히 남자분들은 성격이 좀 꼼꼼하신 분 이외에는 좀 약간 무계획하게 이렇게 자금을 사용을 하시는데요. 그래도 우리가 워낙 수입이 불규칙한 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, 그래도 또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사실 원인은 저도 오랫동안 중개업을 했지만 이게 불규칙하게 나오니까 수입이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불규칙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, 이게 또 사실은 우리 업종 자체에 좀 문제 아닌 문제라고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금 관리가 더 중요하죠. 그래서 일단 수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간단하죠. 사실상 우리 수입은 물론 부수적인 게 있지만 결국에는 계약을 써서 중개보수를 받는 요게죠. 요게 거의 뭐 95% 이상이고요. 부수적으로 뭐 법무사 아니면 대출 상담사, 그 다음에 세무사, 그 다음 뭐 이사,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 이외에는 뭐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죠. 그리고 그게 또 계약이 돼야만이 중개보수의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계약이 관건이죠, 한마디로 얘기해서. 그래서 뭐 수입은 계약 내역하고 들어오는 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 내역은요 거의 계약 내역을 적어 놓으면 뭐 큰 오차는 없죠. 문제는 이제 지출인데요.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은 뭐 이렇게 그 고정비라고 하죠.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월세, 제가 가운데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. 자, 매월 지출되는, 물론 편차가 살짝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월세 관리비, 뭐 식대, 뭐 회식비 같은 경우는 또 불규칙하죠. 근데 그것도 다 무시하지 못한다 이겁니다.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뭐 경조사비 있잖아요.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같은 뭐 대표자나 직원에 관련된 또 경조사비도 있단 말이죠. 그래서 한 사람이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 이외에 한 사람 옆에, 그러니까 같이 또 지출이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뭐 통신비부터 해서 전기요금, 뭐 수도, 뭐 다른 잡다한 비용이 또 나가는데 거의 이런 거는 뭐 고정비라고 봐야 되죠.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기본급을 준다고 하면 기본급도 나가는 거고, 그 다음에 광고비가 또 많이 나가죠, 오히려. 그래서 어떤 분은 야, 광고비 나가니까 광고 안 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는데, 그렇게 되면 또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. 눈앞에 지출은 안 나가겠지만 결국에는 손님이나 매물이 안 나오면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할 겁니까? 그래서 광고비를 얼마 지출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대표자의 마인드가 가장 크고요. 그 다음에 뭐 사무소 위치, 또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고정 지출에 거의 해당이 된다. 그래서 오히려 고정 지출을 정해놓고 추가로 더 낼 거냐를 생각을 해야지, 어떻게 하면 이걸 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정말 빈익빈, 정말 더 계약이 안 나오는데 더더욱 안 나오는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. 그래서 광고비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는 좀 지출하지, 그러니까 그거를 삭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. 여러분이 또 거기에 맞게 또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요즘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네이버에 대한 거죠. 근데 네이버가 지금 부동산 뱅크나 매경이나 114하고 연결돼 있고, 뭐 직방이나 다방 이렇게 연결돼 있는 데다가 우리가 이제 좀 가장 많은 비용을 낸다 이런 거죠. 그리고 이런 또 밑에 지금 날짜 금액 불규칙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 있죠. 직원하고 같이 직원을 채용을 하다 보면 뭐 휴가비다, 아까 회식비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식대 당연한 거고요. 회식비나 명절 때 이런 때 기본적인 또 추가 지출이 있습니다. 직원 받는 사람은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대표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. 뭐 큰 지출은 아니지만. 그래서 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, 직원 전혀 다르죠, 생각이. 직원은 명절을 기다리겠죠. 우리 월급쟁이들은 보통. 그런데
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명절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게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참 뭐 입장이랄까요? 그런 거죠. 그래서 요런 다른 비용까지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해보시라 이겁니다. 그래서 개업을 안 하신 분들은 대충 생각하는 거와 이렇게 직접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또 생각했던 거 추가하는 거, 그리고 기존에 개업하셨던 분들도 내가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건 또 빠뜨렸던 부분이고 내가 지금 여기 표에 없는 추가적으로 다른 게 나가는구나.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지출이나 뭐 과다한 지출 이런 거는 피해야 되겠죠. 그리고 내가 정말 제대로 나가야 될 지출을 내가 오히려 또 아끼지는 않는가,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. 그래서 참 돈이라는 게 묘하죠. 쓸 때 제대로 쓰면 그게 이자가 붙어서 돌아오는 거지만 잘못 쓰거나 정말 낭비죠. 이렇게 되면 그냥 오히려 쓰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별로 효과가 없는 이런 게 또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 자금 관리라는 거는 꼭 우리가 중개업을 뭐 한다 안 한다 그런 방향을 떠나서 어떤 업종이 됐거나 아니면 자기가 월급쟁이거나 이런 해당되는 분들이라도 자금 관리도 아주 중요한 거죠. 뭐 자본주의에서 다 돈으로 움직이는데요. 그리고 또 참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를 듣거나 이런 뭐 책을 사거나 이런 것도 다 교육비잖아요. 근데 이게 직접 투자일 수도 있고 간접 투자일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업무에 관련된 거는 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웬만한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된 강의는 뭐 다 들었습니다. 유료로. 그런데 물론 빠뜨린 것도 있겠죠.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또 중복이 되니까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결국에는 내가 투자한 거 이상은 무조건 나오더라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런 걸 권장하는 편인데요. 그래서 이런 거를 뭐 경기가 어렵다 해서 지출을 줄여버리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. 물론 뭐 내일 당장 뭔가 필요한데 교육을 들으러 갈 수는 없겠죠. 이렇게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모르겠지만 또 이게 교육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게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. 배운 걸 바로 써먹어서 뭐 계약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멀리 또 간접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결코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뭐 국민연금이나 노란우산공제 이런 것도 있고요. 이거는 뭐 지출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. 저축이죠, 저축. 사실은. 그래서 제가 책 몇 권 소개시켜 드리면은요, 이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이런 책이 있는데요. 제가 그 세 개 일단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래간만에 제가 그 한글 문서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요, 그 우리가 그 네이버에 한번 쳐보겠습니다. 바빌론 부자들의 이렇게 몇 자만 쳐도 나오면 대부분 다 나와 있죠. 그래서 저는 이게 위에 있는 요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. 요즘 새로 심판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요 책이요.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. 자, 보셨죠? 자, 그 다음에 4개의 통장인가요? 4개의 통장. 이 책도 괜찮아서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. 절판은 안 됐네요.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책을, 이건 2네요. 원 보시면 되고요. 4개의 통장 원. 그리고 비슷한 책은 또 도서관에 가서 요거 있네요. 그 도서관에 가셔서 좀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것도 10주년 기념 특별 개정판 나왔네요. 제가 책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. 오해하시지는 말고요. 그 다음에 또 자동으로 부자 되는 시스템. 아마 이 책은 절판된 것 같은데요. 자동으로 부자 되는 시스템. 나와 있네요. 요 책입니다. 요 책인데, 네이버 책 여기 있네요. 예, 윤교진 씨가 쓴 건데요. 요거 지금도 있네요.
요렇게 저도 직접 한 번씩 검색해 보는 거와 그냥 대충 저도 물론 다 읽었습니다, 과거에. 그리고 뭐 정리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제목이 또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열람을 했고요. 요렇게 이제 그 제가 책 소개도 시켜 드릴 건데 요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책이라는 거는 또 본인한테 맞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또 저는 괜찮았는데 여러분은 또 뭐 별로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도서관 가서 먼저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대형 서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보고 나서 내가 사야 되겠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대신에 저도 한번 읽어봐서 괜찮았기 때문에 이게 추천도서라는 게 이런 거죠.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런 거죠. 저는 괜찮은 책은 뭐 2번, 3번, 10번도 읽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제 통장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관리하잖아요. 손님들도 중개보수를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분들도 많고, 물론 현금으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. 일단은 이렇게 중개보수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통장을 하나를 이제 모든 수입이 들어오는 거를 하나를 관리해야 되죠. 그래야 거기로 다 들어오니까 복잡하게 또 뭐 계산할 필요도 없겠죠. 막 따져보고. 그리고 현금으로 받으면 바로 입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단 들어오는 거는 거기다 다 하나 통장에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들어왔으니 또 나가겠죠. 그런데 이제 사무소에서만 오로지 또 지출되는 거는 별도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사무소 지출은 또 다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.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통장은 아까 책 제목이 4개의 통장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4개 내지 5개를 만드는데요. 세 번째 통장은 이제 우리도 저축을 해야 되니까 적금을 붓는 이런 적금입니다. 매월 집어넣는 거. 그래서 저축 통장을 또 만들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신협이나 뭐 새마을금고나 아무튼 알아서 비과세 되는 거나 아니면 좀 금리가 좀 높은데 잘 찾아서 이런 것도요. 귀찮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뭐 몇만 원 때문에 이런 건 아닙니다. 한 번씩 이런 것도 비교도 해보고 해보실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야 내가 이게 결국엔 재테크하고 다 연결이 돼서 대표적인 거에 그런 거예요. 막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묵힌 분들도 계시는데 충분히 쓸 수 있고 당첨 확률도 높은데 안 쓰시거든요. 이게 일종의 게으름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금리가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, 또 대출 때는 또 싼 금리를 찾고 이런 것도 다 해보셔야 돼요. 그리고 네 번째, 저는 국민은행 통장에 주택청약통장이 있는데요. 저도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당첨되고 나서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바로 또 새로 통장을 또 만들었어요. 뭐 재당첨 금지 기간에 걸려 있지만 일단은 통장은 또 만드는 겁니다. 그건 또 시간 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, 그래서 주택청약통장도 있고요.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. 이렇게 소액이지만 저축을 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. 당연히 또 순위가 되면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써먹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 효과도 있습니다.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도 있는데요. 요거는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저가 가입할 때는 저도 가입한 지 오래됐습니다. 그래서 괜찮았어요. 그 조건이. 그리고 오래 가입할수록 괜찮은데 최근에는 조건이 점점 약간 안 좋아진다고 봐야죠. 그래서 이게 중간에 예약을 하면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말씀 들으시는 분은 전혀 몰랐던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무턱대고 들으라고 해서 들으면 안 돼요. 왜냐면 뭐 6개월이나 1년 만에 만약에 폐업을 해버렸다 그러면 까딱하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잘 보시고, 또 여기도 저도 이제 중개보수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도 입금을 해놓습니다. 그거는 또 시간 될 때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. CMA 통장 이런 거는 만드실 분도 계시고 이게 조금 불편하기는 해서 이게 이제 목돈 같은 걸 넣어놨다가 또 갑자기 돈이 생기면 또 거기서 지출을 해야지, 기존에 막 적금이나 넣었던 걸 해약을 하거나 또 범인의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자금 운용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. 그래서 야, 나 이런 돈도 없어 별도로,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, 그리고 불규칙하게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올 때는 이런 것도 좀 써볼 만도 하다.
그리고 맨 마지막에 처음 같이 소제목 마찬가지죠. 그만둔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. 이게 참 나는 별로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결국에는 다 없어졌거든요. 이게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우리가 지금 관리지만 아까 매물 관리, 직원 관리, 물건 관리, 물건 관리가 매물 관리네요. 이 고객 관리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열매가 결국에는 자금이잖아요. 중개보수 이거를 또 제대로 관리하고 또 결국엔 또 투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지만 자금 관리를 잘하는 거 이것도 중개업소를 잘 운영하는 또 요소다. 하나의 큰 요소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